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경제를 좀 살려야 됩니다. 추석 앞두고 이 경제 식구분들 저희가 다 모셨습니다. 명절답게. 그러면 지금 함께 하시죠. 경제. JMS 신도분들 함께하는 세 분도 저랑 생각이 같은 세 분께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동이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그렇지. 있는 네, 유튜버 박시동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동이 키도 찾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시동 사석에서 저랑 JMS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저랑 생각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명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의 첫 출발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진걸 소장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진 선생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네. 유튜버 안진걸 TV 안진걸 TV 예. 대표 고맙습니다. 23만 5천 구독자 예. 안진걸입니다. 올해 안에 매불쇼 300만, 네. 그리고 안진걸 TV 30만 네. 동시 달성으로 그렇지. JMS에게 대응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아, 예.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JMS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제대로 한번 청산해 보겠다라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는 이광수 복덕방의 이광수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광수의 목덕방 이광수입니다. 근데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네. 건지 전 유튜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요? 저는 아, 네. 강순의 복덕방 홈페이지가 있지요. 온라인 시도 할 만합니다. 괜찮아요, 온라인 아, 시도요. 아주 네. 적절한 평가입니다. 연대에서 갑시다. 예. 이광수 대표님이 제일 싫은 사람 윤석열, 두 번째 오세훈, 세 번째 언젠가 술 먹다가 JMS라고 JMS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예. 하면서 저랑 같이 막 책상을 같이 치고 그렇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피해자가 많으니까. 예, 예. 워낙 외면하면 안 예, 되죠. 예. 외면할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시간은 없는데 출연자는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제일 빨리 끝낼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명동 은행연합회 갔다 왔습니다. 그 금융노조, 우리 은행권 노조 김영선 위원장이 지금 7일째 단식 농성, 주 4.5일째 실시하자 신규 채용 확대하라 2030 세대에 대한. 그래서 7일 동안 단식 농성은 언론이 보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진걸 TV가 독점으로 가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왔고요. 네. 그래서 주 4.5일째는 정말 우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SKT, KT 그 해킹 사태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특히 KT가 최근에 소액 결제까지 돼버렸거든요. 눈 떠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 피해가 엄청난데 피해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황정하원 민주당 황정하원이 밝혔는데요.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습니다. 소액 결제 당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역시 SKT, KT가 이번에 아주 사장이 사실상 책임을 지는 자세까지 보여야 된다라는 네, 고맙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진짜 저는 매불쇼를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4.5일째 관련해서 그 단식 농성 네. 피켓을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저는 맞습니다. 이런 네. 다양한 목소리 정말 너무너무 아, 그럼요. 소중하게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아니 저도 이게 100%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4.5일제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지만 법으로 강제했다는 게 아니고 네. 자발적으로도 오사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업장 결단을 내리면 예산 지원을 일부 해서 주 4.5일제 지원을 법제한다는 거지 주 4.5일제를 강제하는 건 아니다.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고요. 하, 네. 이거 진짜 이 왜? 큐브라는 분이 예. 제발 노조 좀 없애라는데 참 정말 우리 대다수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그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가 거의 없어요. 그마저도. 네.
근데 노조를 없애라고? 그럼 뭔데 너는? 너 뭐야? 한 분의 의견이야, 한 분의 의견. 재벌이야? 그러면 광고 좀 넣어. 이거였습니다. 근데 저 금융노조 관련해서 저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수 언론들의 논조가 뭐냐면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데 맞습니다. 너네 무슨 4.5일까지 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전한 논의가 그럼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개혁되고 또 노동 시장이 변하기 위해서 노동의 그런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는 네. 예를 들어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월급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이렇게 막는 순간 사실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별개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생각은 네.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4.5일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때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환경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사회 논의를 끌고 가겠다. 네, 왜냐? 맞습니다. 이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많죠. 예. 난 그 얘기는 좀 굉장히 예, 현실적으로 예,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 그때 2002년도에도 조일제가 논의가 될 때요. 나라 망한다, 경제 망한다라고 극우 극단 국민의힘 계열이 난리 폈지만 실제 조일제 보니까 오히려 생산력은 상승했고 우리 경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금융노조가 앞장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금융노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그 금융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금융노조가 답을 내놔야 된다 해서 오후에 영업시간 늘리고 네. 그다음에 신규 채용 확대하고 그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업점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 네.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네. 그 영업정 대기 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영업정을 마구 축소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회사들이. 네. 그리고 직원을 마구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노조가 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이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주 4.5일제가 금융노조 은행에서 하면 다른 데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네. 여력이 되고 정부 예산 지원을 일부 받아서 하는 데가 수 있는데 하라는 거죠. 네. 금융노조는 정부 예산 지원도 안 받고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진걸 소장님은 퇴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불안해 가지고요. 아니 그래서 네. 이제 좀 수고 이따가 이제 많으셨습니다. 추석 꿀팁이 있는데 예.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썬킴 선생님 집에 돌아가지 않는 조건 하에서 추석 꿀팁만 마지막에 하고 지금부터는 좀 참고 있겠습니다. 참기 쉽지 않을 텐데 좀 명절이니까 부탁 좀 예예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꿀팁은 있으니까 말해야 고맙습니다. 돼요. 예. 자, 다음은 이광수 소장님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광수 소장님은 윤석열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네. 그 다음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입니다. 오늘 오세훈 소식 들고 오셨겠죠? 예. 우와. 예. 아니 근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저를 한번 공익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한번 네. 저를 고소하긴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 감정은 있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특히 저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실은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내 집 관련된 부동산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요즘 주식시장 오늘 3,500이 아, 넘어섰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시장 오른 건 다들 이제는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어요. 아, 나 미치겠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불을 지폈어요? 그렇죠. 아. 예, 엄청나게 큰 불을 지금 지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좀 환기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예. 진짜 이 부동산은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걸린 아,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도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저희가 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 계속 체크를 하고 오늘도 여러 군데 제가 보냈어요. 정리해서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말씀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을 늘려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아, 예. 그 영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보시죠. 영상을 한번 네. 보고 오겠습니다. 핵심은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의 핵심지에서 얼마나 공급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 8천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원칙은 명확합니다.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세훈은 항상 똑같네. 그렇죠. 일관성은 있어요. 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석을 완전하게 다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한강 버스를 마치 통근 버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관광용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사실은 속내를 보면 제가 볼 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네. 불안하게 하는데 그렇겠죠. 자꾸 이런 정책을 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원인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할 측면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특히 서울에 어떤 아파트가 부족하냐는 거죠. 당연하게 중산층과 서민들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부족한 거죠. 그렇지. 예. 그게 부족하지. 절대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쏙 빼고 그냥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러면서 어디를 공급하라고 하냐면 딱 찍어서 강남 3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 강남이야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 벨트 지역에 19만 8천 호를 착공한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물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와 집값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지가 뿐만 아니라 모르지. 또 하나 뭐냐면 강남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예. 이렇게 공급을 하면 제 두 번째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려면 아파트를 부셔야 되잖아요.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파트를 부시니까 이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예요. 그렇겠지. 예. 그럼 이게 당연히 집값 상승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세대 수가 허구적이라는 거예요. 아. 19만 호에 멸실주택을 포함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절대 공급량은 뭐 그대로거나 아니면 뭐 더 떨어지거나 뭐 그렇겠네. 아니면 덜 오르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 세 번째 거 볼게요. 아. 반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재건축을 보면 2,000세대가 없어지고 3,000세대가 정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3,000세대가 생긴 게 아니고 794세대만 생긴 거예요. 그치? 아 잖아요. 없어지는 걸 거의 포함시킨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착공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없어지는 걸 고려해야죠. 아 그러네. 그러면서 없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강남에 지금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일반 분양 아파트가 높을수록 기존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적게 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전제한 것처럼 중산층이나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강남에 공급될 수 있냐고요. 없지. 30억짜리 아파트가 아이, 그 공급되는데 얘기는 그걸 할 필요가 누가 없지. 삽니까? 누가 삽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이건 집값 폭등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건데 자, 네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신통기획의 거의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예.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입니다. 시범 아파트가 2,000세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신통계획 하기 전에 그리고 재건축이 이슈화되기 전에 매물이 200건 정도가 됐어요. 보시면. 그런데 지금은 100건 정도 있었는데 120에서 7건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후주택을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 재건축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안 팔지. 호가 엄청나게 올리죠. 엄청 올리지. 그러니까 이게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꾸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일반 서민들은 더 살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 언뜻 보면은 마치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지금 불을 지르고 있다. 예.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 솔직히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이 뭐 나랑 맞고 안 맞고는 뭐 둘째 문제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가 우리 집 갖고 계신 분들 제가 한번 가격을 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한번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한 그렇죠. 말이지. 예.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솔직한 말로 평가를 받으라는 거야. 그렇죠. 최소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를 주로 어디에서 하는 줄 아세요? 강북에서 해요. 서민들 그때는 서민 여러분 집 없어서 너무 힘드시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또. 맞습니다. 공급 제가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세훈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공급한다는 아파트가 30억 원짜리라는 겁니다. 아, 참.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사, 돼요? 그거를. 그럼 무주택자는 그거 못 사죠. 네. 그러면 불가피하게 대출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집을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걸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전횡을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대다수의 지역이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재건축이 되게 이슈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얘기하거나 합리적인 뭐 예를 들어서 순서를 얘기하거나 이럴 수 없는 환경에 예. 좀 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기분 좋은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하십시오. 이진숙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진숙이 근데 왜 체포된 거야? 지금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돼 있었고 아 그래? 경찰이 이진숙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런 속보. 뭐 영어 발음 때문에 체포된 거 아니고? 굿바이 때문에? 뭐 깜짝 놀랐네. 뭐 그러니까. 체포됐어.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래요? 체포.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또. 저는 기분 좀 좋네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참. 근데 오세훈이는 본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걸 자인했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 사과했던 오세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행을 못하는 게 저로서도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송구하면 그만해 이제. 맨날 송구하대 뭐 해놓고. 근데 아니 진짜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사과하면은 최소한 앞으로는 안 해야지. 예. 그렇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내세운 다음에 잘못되면 계속 송구를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아니면 경제라든지 정치가 정책을 시험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험한 다음에 잘못하면 송구합니다. 끝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더 열받는 게 되게 불쌍한 표정을 지어요. 아. 네. 자기가 마치 되게 불쌍한 사람처럼. 억울한 것처럼. 네, 억울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부동산이 어쨌든 민생하고 굉장히 연결된 부분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이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어쩌면 또 다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매우 높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들은 막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627 대출 규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또 정책이 소강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가 반응하냐면 후행적으로 하겠대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 선제적으로 해라. 이게 소장님 책임감 가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없어요, 대답이. 후행적으로 가면 네, 그게 안 그러니까요.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정책들은 선행적으로 하잖아요. 미리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집값을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항상 집값이 오른 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걱정이네 이거.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과열을 방지하는 대책이 좀 급선무로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박시동 평론가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우리 자본시장 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소식인데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주 들여다보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져온 소식입니다. 그 소식에 앞서서 오늘 네. 그 주식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좀 없나? 오늘 난리 주식이요? 났던데. 예,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아. 3,500선을 가뿐히 넘었고요. 예. 대박. 종가 기준으로 3호 4구에 끝났습니다. 3,549에 끝났고 사고. 오늘 시장을 이제 역대 최고치를 끌어올린 힘은 그동안 우리 시장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 섹터가
예, 불을 당겼습니다. 오. 삼성전자가 89,000원에 종가에 마감했는데 와. 장중에는 9만 원 선을 넘었었고요. 와. SK 하이닉스도 예, 장중에 40만 원을 넘었고 39,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서 제일 중요하고 자본시장 내에서 제일 중요한 그 대장주 큰형 원투펀치들이 시장을 예, 끌고 가면서 왜 반도체가 왜 또 갑자기 예. 좋아지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HBM이라고 해서 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반도체를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잘 나가지. 일단 이렇게 해 놓을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전통의 강자였던 삼성전자는 HBM은 조금 뒤졌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러면 HBM 말고 그게 고대형 메모리거든요. 그거 밑에 있는 것들로만 주로 이제 매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최첨단 반도체를 해야지라고 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받고 있었는데 네. 우리도 최첨단 반도체 하긴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소위 말하는 범용 제품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구닥다리 제품 요건 이제 그럼 우리 생산을 줄여야지라고 해서 줄였어요. 그런데 그 범용 제품 너무 비싼 거 말고 그 범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감산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격 오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짝 좀 제껴놓은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옛날에 화랑일 때보다 지금 가격은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 증대 효자로 갑자기 이게 탈바꿈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기존에 조금 HBM 못 따라간 건 있지만 원래 잘하고 있던 주력 이쪽에서 채산성이 더 좋아지고 효자 노릇하는 매출 증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다시 보자 삼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HBM과 기존에 따라가던 일반 D램 관련해서도 동시에 지금 다 좋아지고 있네. 이게 느끼니까 반도체 섹터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사이클이 바뀌었다라고 업계가 평가하는 게 뭐냐? 2027년까지 피크가 연장된다.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시선을 확 바꾼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반도체로 가야지라고 해서 좋게 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네. 요게 이제 그라운드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기염을 토한 이유는 어저께 이제 그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고 이재용, 최태원 이 회장을 다 만난 자리에서 좋은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한 700조 정도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합니다. 스타게이트랑 뭐 아무튼 그런 거 해요. 미국의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막 놓고 하는 걸 한다. 700조를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다 이걸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반도체를 공급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큰 호재가 하나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이제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겠다라고 해서 기존의 SK와 아마존이 저 울산 쪽에서 하나 이미 발표했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회사들도 영남권 하나, 호남권 하나 해가지고 거대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지어진다라는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 다 뭐가 들어갑니까?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슈퍼 사이클로 업계의 이 뷰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호재들이 계속 메가톤급 호재들이 터져주니까 반도체 확실하구나.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이제 반도체가 하드캐리하면서 오늘 주가 천장을 뚫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아니 우리 부동산 형님. 아니 이럴 때 그 부동산 그 정리 잘하면은 이게 불이 더 붙지.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게 사실은 큰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안타까운 게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어요. 그래요? 누적으로 보면. 다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근데 안타깝네. 국내 투자자들은 그러면 한국 주식 팔고 다 부동산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거 그만하자니까. 네, 그만 정말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고요. 네. 아이고. 이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네. 또.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참.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모아놓고 이 말을 합니다. 뭐냐면 한국 주식을 많이 투자해라. 그런데 내 속내는 한국 사람들이 먼저 맞아. 샀으면 좋겠다. 그 얘기 했어. 라고 그런데 직설적으로 했어요. 그날요 한국 그 내수 그 투자자들이요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판 날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아니 그거 진짜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었거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빨리 사기 전에 외국이 먼저 살까봐 좀 그거는 내 또 마음이 좀 불편한 면이 있다고 얘기했었어. 오늘 현실이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저 코스 3,500
돌파한 거 이게 향후 추세가 계속될 것 같다라고 물론 이제 본인의 전망이 틀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셔서 예. 대한민국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가자. 네, 이렇게 대단히 저도 고맙습니다. 숟가락 하나 올려봅니다. 네, 자 그러면 원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빨리 좀 해야 되겠죠 또? 네.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맞잡았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두나무? 맞잡고 뭐 결혼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 거의 확정을 달고 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화짝 놀라서 진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양사에. 그랬더니 네이버가 공시를 냈어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결합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네. 이 정도 부인을 안 했다는 건 사실상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시장은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목지 회사입니까? 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두 나무는 나무 회사인가? 예, 나무 두 그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묻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왜? 예. 예. 일단은 이 두 회사의 결혼을 산업적 측면과 자본적 측면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두나무는 어떤 회사냐면요,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업비트는 뭐냐면 가상자산, 코인 거래소예요. 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우리나라 1등 거래소고요. 예. 세계 4위입니다. 많이 갈 땐 3위까지 간 적이 있어요. 크네. 엄청 큰 코인 거래소입니다. 예. 대단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거래소는 코인 거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위탁매매 수수료가 쌓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돈 나오는 캐시카우는 최고입니다. 어. 앉은 자리에서 뭐 수수료 계속 떨어지니까요. 아니 근데 코인 거래소는 민간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지금 연간 순이익만 한 1조 정도 나고 있어요. 연간 1조가 1조가 납니다. 순이익만. 와. 대단한 회사죠. 그런데 얘네들의 꿈은 우린 여기 한국에 앉아가지고 코인 거래나 하고 수수료 하나 먹고 사는 게 꿈이 아니야. 예. 원래 꿈은 뭐였냐? 이걸 더 키워야지.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상장할 거야라는 꿈이 원래 있습니다. 아. 자기네 이 업비트를 두나무를 상장해서 예. 기업 가치를 현재보다 한 3-4배 올려서 평가받고 뭐 하겠다라는 게 이제 꿈이에요. 그런데 코인 하나만 가지고는 상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거래소든지 좀 저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잖아. 그럼 뭐 위탁매매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뭐 그런 모델 가지고 상장을 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부업 가지고 상장해 주는 거 잘 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그 이자 그 서민 이자들 떼어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거래소 올려주는 거 이런 거 다 디스카운트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장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 코인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라는 게 조금 한계로 느껴졌어요. 아.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들이 많아지는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불법 자금이 있다든지 탈세 자금이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블랙머니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한 업무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요게 조금 느슨했다라고 해서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제재가 아직 진행 중인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최대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과징금 내지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이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그 레피테이션을 갉아먹으면서 상장 관련해서 동력이 조금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요거를 일단 하나를 놓고 보시죠.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얘네들이랑 손을 잡았는데 네이버라는 큰 회사 밑에 있는 회사예요. 네이버 예. 파이낸셜이 뭐 하는 회사인데라고 하면 지급 결제 네이버 머니 이거 있죠. 아, 네이버 페이. 네이버 페이, 네이버 네이버 페이. 페이. 요거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쇼핑하거나 뭐하고 하거나 네. 우리 어디 결제하거나 할 때 요 결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가 네. 네이버 파이낸셜이에요. 좀 많이 쓰는데요. 많이 쓰시죠. 네. 이것도 1등이에요. 오. 그 업역에서는 1등입니다. 얘네들은 네이버 전체랑 묶어서 생각했을 때 왜 네이버는 주가가 항상 20만 원대인가 더 안 오르나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자본, 우리나라 최대 인재를 놓고 IT 하는 것마다 1등인데 왜 주가가 이 지경이야? 시장은 네이버에게 뭘 요구하느냐? 또 다른 성장 엔진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거 말고 새로운 거 없어? 그게 뭐냐? 하나는 5천만 한국 시장 내에서만 하는 비즈니스 말고 야,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들 한 10명 있는 애들도 왜 조 단위로 기업 평가가 올라가는지 알아? 걔들은 한번 터지면 세계적으로 터지잖아. 근데 니네는 뭐 하냐? 한반도에서 3천만 명, 5천만 명 대상으로만 맨날 장사할 거야? 이게 하나의 뚜껑이었고요. 예. 왜 라인 있잖아. 그렇죠. 그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하던 비즈니스 말고 다른 엔진 없어? 해외로 좀 터질 만한 거? 뭐 다른 비즈니스 없어? 여기 늘 한계였어요. 네. 자, 이 상황을 놓고 이 두 회사가 결혼한다고 해볼게요.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포탈,
뭐 뉴스, 검색, 쇼핑, 결제 이거는 잘했는데 이제 뭐가 생깁니까? 가상자산 거래 그리고 코인 그리고 저희가 한번 다뤘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진출 이 가능성이 확 열리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장에서 느껴지던 한계를 확 돌파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두나무 입장에서는요. 우리 혼자 갖고는 상장이 안 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라고 했는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큰 우군이 생깁니다. 그렇지. 우리 뒤에는 네이버가 있어. 그리고 우리도 이제 결제망에 우리 코인을 태우면은 우리도 이제 단순히 코인 거래하는 게 아니라 쇼핑 결제도 코인으로 하고 하는 복합 회사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동안 당국의 제재를 받던 게 이제 우군을 통해서 큰 레퓨테이션의 회복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양사 모두 이 결혼을 시너지가 나는 그런 어떤 그 유의미한 결합이다. 이렇게 산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제 새롭게 볼 포인트, 이제 자본적으로 볼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누구를 먹는 거야? 어떻게 합치자는 거야?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는 거 뭐야? 라고 하는데 이 합병하는 기술은 뭐냐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알고 보면 쉬워요. 포괄적은 뭐냐? 한 방에 싹 다 100% 이런 뜻이에요. 주식은 우리가 다 아는 주식이죠. 교환은 뭐야? 바꾸자는 얘기예요. 예. 두나무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주식 이름은 두나무 주식이에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이걸 다 교환하는 거예요. 다 줘버려. 네이버에 줘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른 걸 받는 거죠. 교환이니까. 100%를 다 주고 내 손에는 그럼 뭐가 떨어지냐면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이 떨어져요. 바꾸기로 했으니까. 네. 이야기 이건 쉽죠?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주가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두나무랑 바꿔서 네이버가 두나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거래의 상대방이에요. 교환의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두나무 주주라는 개인이에요. 근데 저쪽은 상대방이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예요. 그럼 네이버 파이낸셜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뭐가 떨어졌냐면 두나무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교환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 그 밑에 두나무라는 수직 계열로 완성이 됩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회사로 보면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가 남고요. 네. 두나무의 주주들은 무슨 주주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 파이낸셜. 파이낸셜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만 볼게요. 네. 기존의 네이버 파이낸셜은 7이 네이버라는 모회사가 갖고 있고 3을 미래에셋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 합병이 만약에 끝나고 나면 두나무 쪽 주주들이 대주주로 더 올라갑니다. 얘네들이 기업이 더 커요.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두나무가 4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를 고려해서 주식을 주고받다 보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대주주들이 다 두나무 쪽에서 넘어온 주주들이 더 많이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로 수직 계열을 완성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에 있는 대주주들이 다 남의 그룹에서 넘어온 애들이야. 네. 그럼 얘네들이 맘먹고 회사 들고 튀면 어떻게 해요? 회사는 수직 계열이지만 우리 독립이야. 그러고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업계에서 추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합쳐놓고 두나무의 최대 주주 송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될 건데 여기에 최대 지분을 내버려두면 중간에 이 나중에 단절될 수가 있으니까 모 회사인 네이버 주식을 다시 줄 테니까 너는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다시 바꾸자라고 해서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네가 받은 주식 중에 일부는 네이버 주식과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 구조가 이해되셨죠? 네.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 네이버는 지금까지 창업했고 네이버의 가장 큰 실세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해진 창업자라고 이해진.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 지분율이 3%예요. 3%.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합병 시나리오가 만약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면 최대 주주가 두나무 출신의 최대 주주인 송시용 회장이 5% 이상 네이버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게 업계 분석이에요. 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럼 뭐야? 뭐야?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바뀌는 셈이에요. 복잡해져. 복잡해지죠.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합병 소식이나 결합 소식이 나오면 늘 머릿속에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누가 누구를 먹은 거야? 삼성이 어떤 조그만 회사 먹었어? 뭐 현대가 조그만 회사 먹었어? 이렇게만 생각해요,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탈피한 첫 번째 기업 사례가
결합 사례가 이런 대기업 단위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뭐냐? 어. 회사가 네이버가 두나무랑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고 회사의 영토를 더 키울 수만 있다면 심지어 오너 내지는 최대 주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네가 최대 주주 해.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이거 받아들여지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네. 네, 네이버 자체의 영토는 넓혀지되 네이버의 소위 말하는 창업가나 대주주 일가들은 나의 그 지위조차도 너한테 넘겨줄게라는 야. 이런 함의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저는 이게 일이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삼성이 뭐 반도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신사업 뭐 모종에 뭐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주 항공이든 뭐 하나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 회사랑 결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삼성이 그 회사를 먹어야 그렇지. 이재용의 지분권이 계속 유지되겠지. 네. 우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우리 삼성과 무슨 우주항공과 합치자. 그 대신 내가 삼성의 최대 주주분을 줄게.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상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상상이. 예.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결합이 나온다라고 지금 업계가 예측하니까 이거 재밌네. 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네. 라는 게 이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산업적으로는 양사가 일단 시너지가 날 것처럼 말씀드렸죠. 네. 좋은 포인트죠. 네. 이게 이 결합 방식이 최종적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나중에 네. 봐야 되겠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이것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 젠슨왕이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음. 계속 영토를 넓혀가면서 M&A 해가면서 회사는 키워가되 최대 주주율 지분을 거나 낮추는 거 선진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우리도 나는 거죠. 아 우리만 없는 거예요. 예, 예. 해외는 있고. 해외는 있죠. 그래야 아. 큰 회사들이랑 계속 합병해가면서 아. 제국의 영토를 넓혀가죠. 근데 우리는 늘 대주주 일가의 최대 주주분을 계속 유지해가는 합병만 그동안 머릿속에 있었는데 아. 그렇지 않은 사례가 이런 큰 기업들 1등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재밌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도 이런 걸 보는구나. 아. 이건 다 좋은 의미에서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암초랄까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두나무도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장. 상장이 상장, 꿈입니다. 상장을 통해서 뻥 터뜨리고 싶은 게 꿈이에요. 두나무는. 자,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도 사실은 상장이 꿈이에요. 아 네이버 파이낸셜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이야. 자, 우리가 카카오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들고 있는 카카오가 왜 이 지경이 됐냐면 모빌리티 분할 상장시켜. 뭐 엔터 분할해. 돈 되는 거 다 분할 해가지고 결국 큰 아들이 집 사들고 나가 작은 아들이 돈 팔고 나가 해서 남은 본가에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 지경이 된 거고 최 앵커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LG화학 투자했더니 LG 에너지솔루션 분사해가지고 물적 분할. 예, 또 가만 안 둔다. 아픈 상처를 제가 조금 뿌렸죠. 아또 잘 있는데 또 왜 건드려?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상장은 네이버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상장이 안 돼 있다고 안 보시면 돼. 돼요. 국내에서는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네이버에 모여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지금 합친 건 뭐예요?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에요. 이게 지금 산업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나중에 합쳐진 네이버 파이낸셜을 중간에 쏙 빼가지고 상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할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두나무의 꿈과 네이버 파이낸셜의 꿈은 둘 다 독립 상장이에요. 얘네들이 이 결합 끝에 저 끝에 맨 마지막에 우리 짐 싸들고 미국 가서 상장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갈 가능성이 업계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쌓아놓고 시너지 내고 막 제국의 영토 넓혀놓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열매를 네이버 주주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맨 끝에 가서 나중에 살림 딱 차려놓고 야 이게 내 꼴 나겠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이버 충분히 주주분들 내 꼴 납니다. 이러면. 그렇죠. 그게 마지막 암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결합이 물론 아직 당국의 허가라든지 신고는 남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네. 이 정도 시나리오 쭉 가면 일단 환호하시고 기분 좋게 지켜보시고 예. 시너지 잘 나는지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분할 상장, 쪼개기 상장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섞인 어떤 포인트는 정도는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동안 네이버 파이낸셜은 왜 분할 상장 못했냐? 방금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 결제 서비스 1등 만들어줬는데 그걸 쏙 뺄 거야 이렇게 욕을 하니까 멈칫멈칫하면서 못했거든요. 두나무는 아까 그 리스크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얘네 둘 다 이번 합치잖아요. 그러면 두나무 입장에서 우리 코인 회사 아닌데요. 우리 지급조차는 같이 하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명분이 되는 거고 네이버 파이낸셜도 우리 옛날 회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에서 알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제는 얘네들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 결제만 하는 회사 아닌데 우리 코인이랑 합쳐서 가상자산 회사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분을 세탁이나 아무튼 새로운 명분을
만들고 국내에 충격을 주기 싫으니까 우리 외국으로 짐 싸들고 나갑니다. 뭔지 알겠다. 요런 트라이 하는 시나리오가 예. 아직은 먼 미래에 조금 남아있다. 아. 요거는 암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림 잘 요거는. 그렸다 이놈들. 아주 피카소가 들어왔나 본데. 그림을 잘 그렸어. 요렇게 최욱 앵커님이 이해하셨으면 제가 설명이 잘 된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좋은 점과 암초. 아하. 그것도 있다. 예. 종합적으로 보시면 재밌다라는 예. 거예요. 예. 여러분 저의 그 물적 불안의 피해 사례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건 반드시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물적 불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 번 규탄했어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네. 예, 이제 썬킴 선생님 오셔서 제 마음이 아주 안절부절인데요. 아니에요. 가야죠. 뭘 안절부절 아니, 못해요. 이건 썬킴 선생님도 알아야 될 꿀팁이에요. 예, 선생님이 아마 경청해 주실 거예요. 예, 보세요. 바로 1번 올려주세요. 아, 좋다, 이거. 아니 진짜 이번에 이런 거 좋다. 정말 저요 알찬 꼭 소식만 잘해. 들어왔어요. 썬킴이 1번 올려주실래요? 안진걸 1번. 이거 뭐야? 자,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요. 자, 뭔데? 땡겨라고 하는 공공 배달앱이 있다 그랬잖아요. 땡겨요. 이 땡겨는 소상공인 수수료는 일단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저렴하죠? 10% 안팎까지 했는데 나머지 배달앱들이 소상공인들 또 너무 좋은데 이번에 파격적인 이벤트를 합니다. 예. 2만 원 이상 2번을 시키잖아요. 그럼 10,000원이 포인트로 쌓여버립니다. 그것도 무제한으로 쌓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형진쌤, 묵쌤도 메모해 놓으세요. 썬킴 선생님도 이번 명절 땡겨요. 동안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거 아닙니까? 예. 땡겨로 2만 원 2번 시키면 10,000원이 쌓인다니까. 그러니까 4만 원을 3만 원으로 먹는 겁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요. 그리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이제 이 땡겨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이건 독점과 폭리치 않은 국가 배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아니 이것은 지자체- 신한은행이 신한은행. 사회공헌 차원에서 냈어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공공배달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랑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 광주광역시도 하고 있고 서울시 일부도 하고 있고 강동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로서는 일단 소상공인들이 수수료가 2%밖에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렇지. 그다음에 2만 원 2번 시켰더니 나한테 10,000원이 와버려. 야, 이 땡겨. 지금 오늘 내가 한다. 예, 이거는 땡겨요. 근데 엄청난 혜택인데. 예.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혜택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을 만났어요. 예, 예. 근데 이 배달 수수료 앱 때문에 마진이 7%도 안 된대. 5%도 안 돼요, 마진. 와, 나는 그때 예. 너무 충격이었어. 자영업자 선생님 만나면요 10명 중에 9명은 무조건 배달앱 욕부터 하고요. 맞아.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길어져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심각하더라고. 이거 근데 별로 안 알려지더라고 이게. 이게 그래서 심각하거든. 공공배달앱 땡겨를 써서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아니 우리도 신한은행은 믿을만해. 이렇게 다 모객한 다음에 또 신한은행 또 물적 불안. 신한은행 또 뭐 앱 설치하고 뭐, 아니야. 뭐 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계좌 배달앱은 깔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배달앱 배달앱은 깔잖아요. 깔아야죠. 그것만 하면 돼요. 아, 나머지 옵션 없어요. 저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잘 이용하고 있고요. 자, 3번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싸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얼마나 싸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쩔 땐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최소한 추석 차례상은 이번에 2개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우나 조기나 명태나 계란이 뭐 하는 올라가 건데? 땡겨요는 끝났고. 이제 메모했잖아요.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너무 아니하면 다 기억을 못해. 아니, 땡겨요만 해 오늘은. 땡겨요가 땡겨요. 근데 요건 알아야 돼. 땡겨요만 해. 그러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주요 물품 살 때 20%가 저렴하다. 그래 알았어. 나왔어요. 땡겨요만 해. 땡겨. 오늘 땡겨요 쫙 땡기고 있는데 왜 여기서 흐름을 끊어요? 지금 땡겨요 쭉쭉 예.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땡겨요 좋다고. 땡겨요가 땡겨요. 예, 좋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후발주자라서 여기 감행된 데가 많지는 않겠죠. 근데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최근에. 늘어났어요. 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식당 수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가지고 많이 늘어났어? 만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전통시장이 20% 정도 저렴하다는 건 이번에 통계상 아니, 2개 땡겨요만 해 일단. 땡겨요. 이거는 이게 아닌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후발주자가 예, 맞습니다. 모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자꾸 뭘 자꾸 꺼내. 아니 기억을 못 한다니까 이렇게 아니, 하면. 이건 우리 매불시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건데 음. 동일역 15분 이내 타면 무료잖아요. 예. 서울 지하철, 서울 교통역. 예, 근데 편안하게 코레일이나 용변 지역 보시라고. 지하철들은 아예 적용을 안 하고 5분 이내 다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탔거나 15분에 탄 사람들이 요금을 또 내는 벌타를 먹는 거예요. 땡겨요, 근데 말해. 이걸 제가 이제 진보당 윤종호님하고 기자회견하고 열심히 매불시에서 먼저 문제 제기하고 기자회견 했거든요.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 코레일에서 내년부터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고 아, 똑같이 잘 됐다. 15분 이내 타는
타면 다 무료로 잘 하겠다라고 됐어. 긍정적 검토나 연락이 왔어요. 예. 이러면 또 우리가 윤종호님 같은 분들은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누군데요? 윤종호. 진보당 윤종호 진보당의 의원입니다. 윤종호 예. 국회의원이요? 네,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진보당 윤종호 의원님도 열심히 이번 사진 한번 보여주면 굉장히 국회에서 열심히 한 사진이 나옵니다. 윤종호 예. 의원님. 저 반듯한- 좋은 분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해요. 진보당에서 예. 민생 정치, 생활 정치를 앞장서서 하는 분이고 네. 앞으로 이제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도 서울 수도권만 주로 해요. 나머지 지역도 다 같이 해라.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해 주는 게 네.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인데 서울 수도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더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정책들 많이 해야 된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칭찬을 받아야 그 재미에 더 열심히 하지. 그럼 잘한 건 또 칭찬해줘야 네, 돼요. 그래서 윤종호 의원님 네. 이름을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종호 네,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나쁜 사람 아니죠? 좋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네.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땡겨요. 예. 아 뭐야? 아또 왜요?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르쳤어. 아닙니다. 이거 만원 이벤트는 끝난 것 같고 지금은 5,000원 이벤트를 오늘부터 한다. 조금 저 아라니요. 신청자가 몰리니까 조금 줄어. 아니 예. 제가 이렇게 되면 신뢰받는 언론인 4위에서 이거 10위권 밖으로 밀려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분명히 10,000원 제가 할인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이 다 아하. 됐겠지. 그럼 좀 줄어들었나 보네요. 왜 그래도 무한정을 할 수 없다고 내가 분명히 아니, 얘기했잖아. 옥쌤. 5,000원도 어딥니까? 아니 누가 지금 2번 주문한 5,000원 할인해 준 어디 있어요? 편의점 가서 포인트 쌓이는 거 보세요. 5원 들어와 있어. 5원. 5,000원이 아니라 5원, 15원, 50원 들어와 있어요. 예, 아, 예. 나 순위 완전히 밀렸대 지금. 아니. 신뢰받는 언론이 아닙니다. 확 밀렸다는데 나 지금. 이 정도면 5위권 밖으로 나가겠다. 근데 우리 매불쇼 노력으로 15분 이내 전철 타면 무료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게 됐잖아요. 체육 선생님 노력해가지고. 제 지금 순위권 밖으로 밀린 것 같은데. 아,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렵게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아 JMS랑 싸워가면서까지 올라온 건데 지금 이거 한 방으로 그냥 싹 밀렸네. 예. 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확실하게 맞는 정보입니다. 4일 동안 이번엔 4일 동안 면제입니다. 네. 예. 그래 5,000원이 어디야 진짜? 예, 5,000원. 5,000원 크죠. 아니, 영진 쌤. 예, 예. 지갑에 솔직히 말하면 마트 가거나 편의점 가면 포인트 주잖아요. 예. 그거 얼마 쌓이는지 한번 봤어요? 막 몇만 원 사도? 아니 못 봤어. 실제로는 막 5원, 20원 막 쌓여 있어. 그렇죠. 예. 엄청 적립률이 작아요. 예. 5,000원이면 그래 이거. 5,000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신한은 여기서 10,000원으로 다시 복귀라고 한번 예, 강하게 강하게 촉구하세요. 지금 체육관 안진거리 죽게 생겼다라. 예. 신한유행 때문에 내 인생 지금 나락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올라왔는데? 예. 신한유행 그 안쪽 오늘 예, 예. 전면전 선언하세요. 그 마지막으로 이 데일리언이야 양파껍질차 사장님 이분들이 웃다가 풋살 대회도 협찬됐는데 예. 이번에 꿈소 청년 장학기금 홍길동원에 거액을 기부해 주셨어요. 요. 아니 그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인생 걸었대? 사랑과 휴머니즘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왜 그래? 제가 지금 박시동 선생님한테 양파껍질 줬더니 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아 그쵸? 맛있어. 아니 근데 예. 뭐 싸가려고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예,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네. 둘째 문제고 오늘 그건 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추석 앞두고 맛있다니까. 아니, 맛도 좋은데 예. 기부도 제가 직접 받았어요. 어. 그리고 좋은 일도 이광수 하시고. 대표님하고 박시동 평론가님이 주식 아가방 강의래요. 네. 그래서 BNC 컴퍼니라는 회사가 하는데 그분들도 거기서 나온 수익 500만 원을 또 기부해 주신 거예요. 아니 데일리 어니언만 얘기해. 하나만 해야 되지. 아, 왜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데일리 어니언만 해. 데일리 어니언. 데일리 어니언이 네. 데일리죠. 네. 짱이죠, 데일리 데일리 어니언. 짱. 잘 돼가지고 상장하게 해요. 데일리 어니언. 아, 아시겠죠? 예. 두나무랑 또 같이 해야지 합작해서 만들어. 데일리 광고나 어니언에서 다시 찍어. 데일리 어니언 회사님 회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데일리 어니언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키님 집에 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한강버스 타고 집에 퇴근하기 직전이에요. 예. 그나마 한강버스가 지금 중단돼서 네. 지금 퇴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버스 그 속도 느린 거 알면서도 속였대요 오세훈이가. 네, 맞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럼 왜 오세훈 안 잡아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에이, 요새 오세훈은 솔직히 좀 손 놓으시던데. 아닙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예. 왜냐하면
천만 시민의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네. 오세훈 한 사람 때문에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